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인 4.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565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2.03%와 57.97%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국내 인구가 정부 추계보다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공 및 민영 아파트의 특별 일반 공급 청약 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국토위안부는 아파트 청약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현장 접수 위주의 민영 아파트 특별 공급과 공공 아파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좀 우리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730선을 넘으며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좀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다는 루머까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은 급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2%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500선을 이탈을 했죠. 이 두 달 만에 500선을 이탈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상담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더욱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10선 중반대에서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4포인트 상승한 1728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연중 최고치인 173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한 이후에 1711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찰실한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7포인트 하락한 1716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두 달여 만에 500선을 하회하는 등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수급이 몰리면서 중소형주 위주는 오늘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11포인트 하락한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00선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는 495선까지 떨어지면서 3%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연일 강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창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장중 87만 원 선까지 올랐던 삼성전자가 현재 1.4% 상승한 8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전기가 0.8%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역시 0%, 0.2% 내지는 1%대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랠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일 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죠. 오늘 1.56% 상승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현대모비스 2% 급등, 기아차 역시 2%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건설주들이 부도 공포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B등급인 성원건설에 이어서 A등급인 남양건설마저 기업회생 절차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광토건이 11% 급락하고 있고요. 그밖에 범양, 건영, 3호 등도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역시 5%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그밖에 금호산업은
10%나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연합과의 퇴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원양자원이 5% 급락하고 있고요. 차이나 하오란 중국 식품 포장 모두 4%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전면 배치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대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밖에 방위산업주들은 오르고 있는데요. 휴니드가 3% 오르고 있고요. 스페크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화전기가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광명전기 역시 10%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2시를 막 넘어섰는데 시장 상황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2%대로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2.4% 급락하기도 했는데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눈을 떼지 말고 한번 저희가 시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일단은 코스피 쪽이 폭락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진한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달 시가총액 상위 업종 시가총액을 불중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업종 수익률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이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한 듯 보입니다. 지난주 종합주가지수가 1,720선을 탈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지난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약 8주 연속 상승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부담을 느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어떤 개별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었던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에 대한 이익 전망이 다소 좀 낙관적으로 내비쳐지는 반면 중소형주에 대한 이익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반영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 또 퇴출 우려 등과 같은 이런 건전성 위험 등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된 점이 우선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점을 오늘 시장 내에서의 가장 큰 특징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아이러니한 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좀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시장의 양극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등락률을 살펴보면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들은 전부 10개 종목들은 전부 다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IT와 자동차들로 현재 편제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2% 정도나 하락을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은 어떤 유동성의 쏠림이 지금 대형주 그리고 또 지수 관련주로서 집중되고 있고 그동안 다소 좀 논리가 부족한 가운데 주가만이 상승한 우선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위험 정도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과정을 현재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보다는 우선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시장이 압축되어 가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만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게 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옳을까요? 네, 우선 가장 현재 시장 위치에서 궁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개별주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공략에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좀 다소 좀 분기점에 와 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의 관심은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상태에서 우선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장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시장 선호는 종목들에 대한 선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낙폭이 있지만 다소 좀 주가 회복에 대한 논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수 관련주에 대한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 또 오히려 이익에 대한 불투명한 점 등이 시장에선 제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개별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선 재현될 수가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현재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관심을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낙폭 과대주보다는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업종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현재 이익 개선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은 업종은 여전히 IT와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다소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환율 효과에 대한 어떤 재고 우려 등을 오히려 그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대한 논리로 인해서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IT 업종, 그리고 노후차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어떤 정책 효과가 소멸됨으로써 우려했었던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도요타 사태 이후 MS 상승이라는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다소 좀 시장에 다소 불안한 그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상승을 보여왔었던 은행 그리고 조선업종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가 높은 해운, 항공, 에너지 업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누차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개별 종목을 노리기보다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 종목군들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첫날인데 시장 상황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항상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안 좋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가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머지 종목들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뭐 폭락세 거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 한쪽으로 한 업종이나 한 종목들 이쪽으로 좀 흔들릴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 대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2007년에 나타났었던 조선업종의 대시세 그때에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났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주도주 이외의 종목들 상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나면 먼저 무너지고 또 조선업종은 계속 시세를 내는 그런 모습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대세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으로 계속 매수세가 집중됐었는데요. 지금보다도 증시 주변 자금 여건이 더 좋았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났었고요. 또 지금은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증시 주변 야건이 좀 덜 좋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양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그때보다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순환매의 대안으로 증권주 상승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07년 조선업종이 주도할 때 증권주로 순환매가 어떻게 들어갔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힌트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업종 상승세가 2007년 초부터 조정세가 나타났었던 2007년 7월까지 이렇게 볼 때 증권업종이 상승세에 동참했었던 건 조선업종이 조정세 보이기 직전 한 2달 전부터였습니다. 주도주의 상승 끝부분에 동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하지만 무너질 때는 또 같이 무너졌습니다. 조정 이후에는 다시 조선업종이 다시 상승을 주도했고요. 그 이후에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또 지나서 조선업종은 11월 초까지 상승이 계속 상승 유지되었고 시세가 11월 중순에 마무리됐습니다. 여타 종목들은 그때까지도 시세를 못 냈죠.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에 갔어도 증권주의 화려한 시세는 동반되지 못했습니다. 증권주가 이번에도 가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세의 생명력이 주도주 쪽에서 더 유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생명력이 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순환매를 생각하고 여타 덜 오른 업종으로 접근해서 상승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 주도주의 편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좀 덜 하더라도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다라는 것이 지난 사례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상승하는 와중에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지 상승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고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점 2007년에도 보았고 또 오늘도 또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종합지수 1600포인트 이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도주와 그 이외의 업종들이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키워드 역시 주도주를 빼놓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도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IT 업종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호재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아이패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관련해서 그 부품으로 쓰였다고 해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과연 아이패드가 시장에서 재료로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그거는 좀 냉정하게, 오전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보통 태블릿 단말기 수혜주로 꼽았던 여타 중소형주들이나 이제 IT 부품주들 거의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나 또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거의 반응이 없죠. 아이패드로 인해서 대형 IT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의 상승 논리,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 이쪽에 지속되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IT 업종에 대한 접근 전략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이 이익 모멘텀이 2분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 점입니다. IT 업종의 이익 정점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연장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익 성장세가 여타 업종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도 아닙니다. IT 업종이 전체 기업의 이익 증가 기여도 전체 기업의 이익이 얼마만큼 IT 업종이 차지하느냐 이걸 봤을 때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에 좀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IT 업종의 이익이 줄어서라기보다도 민간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면서 다른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바닥을 치고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결국 IT 업종이 주도주에서 이탈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부진했던 소재나 산업재 등이 주도주 대열에 IT와 더불어서 주도주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소재 산업주라고 한다면 철강이라든지 화학, 기계 이런 업종들이 있을 텐데 지난주 김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는 또 IT와 기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해주셨고 또 철강, 화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일단 힘을 전자 그러니까 IT와 그리고 기계 쪽으로 많이 실어주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철강과 화학 쪽으로도 큰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제나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과 오늘 포스코의 움직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IT보다 더 비중을 늘리자 이 얘기는 아니고요. IT 업종의 단기 재료를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닝 가이던스 발표가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이냐 모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뒤 이어서 실적이 나올 기업이 포스코나 LG 디스플레이로 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중기적으로도 포스코 같은 경우가 산업재 섹터에서 선두주자 이렇게 볼 때는 포스코 같은 주식이 오늘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지 묘하게도 포스코하고 삼성전자가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 환율이 1월에 저점이 장중에 1114원 기록했고 종가상으로 1123원을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이 저점을 지키느냐 또 관심권에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IT 업종을 비롯한 수출 관련주의 이익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겠죠. 오늘 장중에 나온 북한 미사일보다는 이런 환율 쪽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필이면 또 어닝 가이던스 발표 시점에서 또 삼성전자가 시세를 많이 뿜은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결국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진입하면서 포스코가 대안으로 떠오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닝 가이던스 발표 시점에 삼성전자 시세 마무리를 논한 것은 아니고요. 올 1월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단기 조정 이후에 이제 실제 공식 실적 발표와 또 향후 전망을 하는 시점까지 더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닝 가이던스가 삼성전자의 피크점이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1분기 실적 피크 그때 얘기가 나왔듯이 이번에도 단기 조정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이외에 환율이나 또 순환매가 저런 철강 금속 업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좀 인식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가이던스 발표 전후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조정이 매수 접근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타 소재나 산업재 관련 주식은 오늘같이 이런 다른 종목들과 다 같이 하락할 때 약간씩 이제 포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때
이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IT 위주의 극단적 상황이 조금 완화될 것을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소한 2분기까지는 주도주가 IT로 보고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IT가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추세 전환은 아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순환매 이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매수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기관 쪽의 매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 오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오늘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물을 상당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1,000억대의 현물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지금 300억 이상의 좀 추가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7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관 쪽 특히 이제 투신 쪽의 그 순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 이러면 우리 시장 여전히 강세 흐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 1,398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773억의 순매도, 개인에서는 342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은 15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505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66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반대로 기관의 매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예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니까 신한지주라든지 대한생명, 금융주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한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량 개념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만은 금액상으로 비교한다 이러면은 신한지주가 일단 1순위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중공업 조선주 쪽도 일정 수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초반에 시초가가 이제 결정난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다가 이 기관과 이제 개인들 쪽에서의 그 흐름 이런 부분이 좀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의 선물 순매수 확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낙폭을 갖다 줄여나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금액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신한지주, NHN 그리고 LG전자, 제일모직, 현대미포조선, 하이닉스 순으로 순매수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투자가입니다. 기관투자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매도가 좀 많습니다. 매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순매수를 확대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한생명이라든가 이런 쪽 금액 수량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금액상으로 현대차가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지금 현대차의 비중을 좀 쏟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우증권이 이제 그 다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SK에너지, LG와 LG화학, 현대제철, KCC 순으로 금액 매수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동시 매수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전기전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쪽에서의 그 현대차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40억, 기관 쪽에서 100억, 총액 기준으로 24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와 LG, 그다음에 대한생명과 우리투자증권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순매수 확대는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한 3가지 정도로 LG그룹주와 현대차 이런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는 기아차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바통을 또 현대차가 바로 또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수급이 가장 양호한 모멘텀까지 갖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한다 이러면은 LG전자, 포스코, 삼성 SDI, LG노텍, NC소프트 순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종목이 한 2가지 종목, 2패턴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패턴은 이제 계속해서 지수를 이끌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이런 쪽이 이제 한 부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의 상승 대기 종목, 이런 종목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으로서는 삼성 SDI라든가 LG노텍, 이런 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상승 대기 중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LG전자라든가 포스코, NC소프트 이 종목들이 향후 내일부터의 이제 그 주목 가능성 상당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삼성 SDI라든지 LG전자 이런 대표적인 IT 업종들이 포진해 있고 뭐 이 밖에도 포스코라든지 뭐 소재 관련 업종들도 슬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넘버1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삼성 SDI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이 종목을 갖다 보았을 때는 이제 1,500원 플러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랐죠. 1,000원이 더 플러스돼서 2,500원 플러스에 156,000원이 형성돼 있고요. 일단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5일선 지지받는 양상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기관이 1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재료적인 측면은 아이패드가 이제 시판이 됐습니다. 이 관련한 최대 수혜주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관련해서 이제 폴리머 전지를 이제 공급하고 있지요. 삼성 SDI가 제1공급선으로 이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이제 증가가 됐을 때는 실적과 더불어 수혜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3D TV 관련해서 이제 최대 수혜주가 LED보다는 이제 PDP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러면은 실적 모멘텀까지 우리가 가세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의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측면이죠. 현재 주봉상으로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3주 연속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과연 음봉으로서 주봉이 끝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156,000원인데 눌림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9,000원까지 어느 정도 그 매수에 가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해서 14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길게 보겠습니다. 17만 원까지 보겠는데요. 179,000원이 이제 9월 21일 작년에 나왔던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3,000원 잡겠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업황선을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업황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1선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 SDI 지금 현재 주가가 155,500원 눌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 가격을 139,0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 17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3월 17일쯤인가요? 그때 한번 살펴봤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때 이미 15만 원 목표를 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전략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움직임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한번 살펴볼 차례죠.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급등주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시장의 최고의 급등 관심주로는 IT의 삼성전자, 자동차의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그 두 종목 보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그 역사적 고점을 전부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1,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그런데요. 자, 85만 원 전 고점의 그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5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요. 한 90만 원에 도전하는 흐름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그 현대차죠. 현대차 역시 강하게 12만 2천 원의 박스권 고점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13만 원까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직전 고점인 12만 2천 원이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가격대를 앉아서 이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설정하시고 14만 5천 원 정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술 관련주 중에서 보혜양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보혜양조는 복분자주가 아무래도 인기를 끌면서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전 고점인 18,200원 정도를 오늘 장중에 한번 넘어가 봤고요. 그러한 점에서 한 17,8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인 17,25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번 모아보는 전략과 또 현재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거로 보기 때문에 이번 주 목표가를 한 2만 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오늘 보혜양조 많은 복분자주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대박 재료는 주변에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대부분 스몰캡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 좀 특이하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급등주들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아무래도 가벼운 쪽이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좋다고 봐서요. 보혜양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양조는 복분자 관련주가 아무래도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호전될 거로 예상되고 지난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래도 저평가된 상태고 최근에 소형주들이 강한 랠리를 보임에 따라서 보혜양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지라인은 17,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배팅을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가 17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5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네요. 1.96% 하락하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 한 30분 정도면 또 폐장이 될 텐데요.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시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수 시기, 비중까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불안한 게 좀 사실인데 지금 후반 들어서 좀 진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흐름 오늘 장중 악재가 좀 많았죠. 지금 북한 관련 이슈라든가 조선전세라든가 조선주에 관련된 부분. 조선 성동조선이 채권 관리에 들어간다는 부분하고 남양건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다 이겨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여전히 1,40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강한 흐름 기관들이 투신권의 매도가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받아내는 연기금과 함께 외국인이 좀 수급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악재를 이겨내면서 전체적인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1700 이상 올라가고 나면은 사기가 좀 어려우실 거다. 비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1700을 올라갈 것이다. 1700 슈팅이 나오고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점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보시면 반도체, IT, 뭐 자동차, 뭐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슈팅들이 뭐 연일 3%, 4% 뭐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에 이제 단가들이 좀 비싸 보이시죠, 투자자들이. 그러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미리 이제 선침해하는 게 증시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로 올라가는 주도주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더 맞추셔서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이런 뭐 단기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악재가 나온다면 주도주 영역에 50%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에 좀 소외된 주식들의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는 시점 같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또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양상 중에서 또 포커싱으로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뭐 열타 건설주라든가 이런 시가총액 우량주 부분에서 좀 좋은 종목군에서 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반발 매수들이 생길 만한 시점으로 도래하기 시작하고 외국인의 매수도 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괜찮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신종희 과장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네. 한솔 PNS인가요? 그 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셨는데 10년 가까이 갖고 계신다고 하신 분입니다. 6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좀 네,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장이 나왔었는데요. 뭐 상세한 상담 좀 부탁드릴까요? 한솔 PNS 좀 회사 자체를 제가 좀 찾아보면서 좀 걱정을 워낙 단가가 이제 보시니까 63,000원대 IT 버블 뭐 벤처기업 활성화 때 한참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96년 정도나 1996년 정도의 단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I 시스템 통합업체인데 한솔그룹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성장 SI 업체 이런 업체들은 성장 동력들이 IT가 그동안 원래 컨텐츠 업체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데 보통 솔루션 업체라든가 IT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의 트렌드에 의해서 시장에 IT 거품이 일어나거나 이제 반짝에 대한 수요들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코스닥 업체들이 많이 상장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한솔그룹에 편입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룹사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패턴보다는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3년 연속에 대해서 조금 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회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좀 매출이라든가 실적들이 올라오면서 IT 혁명에 가까운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딱히 성장의 모멘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IT 전반적인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 앞에서는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의 수준은 개인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싼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양상이지만 적정가 어떤 다시 오면 여기에서 3,000원에서 5,000원 좀 중기 시작각을 가지시고 기다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00원에서 4,000원 수준 정도의 어떤 이 테마가 SI 솔루션 업체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핵심 티어드가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IT 업체들이 순환에 도는 흐름 안에서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인내를 하십시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실적들이 작년, 재작년 실적들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그룹에 대한 시너지도 얻어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올해는 좀 주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요 며칠 좀 코스닥 시장이 안 좋으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꼭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1,500원은 쉽게 이탈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좀 놓고 보시고
한 패턴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치가 워낙 3년 내내 좀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고 매출도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손절가는 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올해 고가권에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기업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3,000원에서 3,500원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완전히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사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선까지는 굉장히 무리감이 따르고요. 지금 현재 이런 업체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패턴, 이렇게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조금 더 우량주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군으로 좀 이동하시는 부분들이 좀 효과적인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솔 P&S 지난주에 저희가 약속했던 그 종목이죠.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년이나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손실이 좀 많아서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63,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가격이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1,500원대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3,000원에서 한 3,500원대에 올라오면 이 매도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극동유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2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극동유화 현재 좀 손실이 꽤 있거든요. 현재가가 15,900원이에요. 네, 굉장히 잠시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주에 대한 영향권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성장 동력도 좀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매수 시점이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21,2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2만 원대면 이 구간이다라고 2009년 9월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보이는데 자전거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시점에 의하면 일단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원료가 되는 컬러 아스팔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 동사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010년부터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이 민간 투자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자전거 도로 요새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깔려 있죠. 많이 그러면서 삼천리 자전거나 자전거 관련주들의 테마가 많이 붐이 일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물려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매 단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느 수준에 오면 다시 한번 테마가 보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다. 그리고 성장 동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출 부분도 상당히 작년에는 수출 부분도 호재였는데 내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올해도 또한 수출과 내수가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치도 상당히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워낙에 그 목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 손절매보다는 좀 보유 관점 15,600원, 15,500원의 이 하단 라인이 깨지지 않으시면 보유 관점으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원래 그 PER 밴드도 5.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도 좀 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만 원 선 언저리까지는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도 손절가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의 매도가에 대한 지정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좀 보유 관점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다지는 15,000원 구간대 상당히 잘 단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는 이탈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보다는 좀 우상향 쪽 2만 원대의 매도가에 대한 부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2만 원 선까지 올라가더라도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지션이 그렇게 20%밖에 포지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 정도 포지션을 넓히셔가지고 한 30% 정도 비중을 넓히신 다음에 매도 단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매수 단가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좀 손실폭을 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극동 유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또 덧붙여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21,200원 선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털고 나오시는 그 전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가 또 막 올라왔네요. 포스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53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라든지 뭐 철강 금속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이 나왔고 뭐 일부 철강 금속주들은 오늘 좀 낙폭이 있는 상황에서도 좀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포스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 제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이 현대제철이었는데요. 네.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T에 대한 랠리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적인 종목군들로 봤을 때 IT가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 후에 만약에 쉬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 타자로 이어갈 거는 지금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철강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철강 업종의 대표 주자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에 대한 종목 오늘부터 이제 조금 기관 매수세가 조금 쫓아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선이 지금 기관 매도세가 꾸준하게 흘러나오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에 대한 부침은 크게 없었다라는 모습을 이게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 대한 포지션인데요. 네. 기관이 이제 그동안 한정된 부분하고 환매로 인해서 주식형 환매로 인해서 이런 우량 주권을 되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종목들을 대거 매도하면서 환매 대금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환매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기관들이 이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바닥권에 들어오니까 좀 탄력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펀더멘탈상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면 정유업종과 철강업종이 가장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원료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철강업종에 상당히 아직 그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철강업종의 단기 악재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라든가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고 단기 목표가 지금 60만 원대 언저리 고점 61만 원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제 개인적에는 포스코도 76만 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돌파할 가능성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61만 원, 장기 목표가 7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시면 철강업종도 2, 4분기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쫓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에 조금 강한 업종의 대장주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61만 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70만 원 선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75만 원 선까지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또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올라온 종목이 KNW네요. KNW 0941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19,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경제에서 이 관심 종목으로 갖고 보신 그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다뤘던 그런 종목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한번 같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W 일단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현재 주가를 잠시 살펴보니까 KNW가 오늘 5%대 급락세를 현재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18,000원 선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사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신용 우려와 기관 매도세가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좀 환매를 가장한 신용 매매에 대한 부분도 좀 급격하게 우량주들도 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서 심리가 급격하게 꺾여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KNW 이렇게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제조업체로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에 대한 성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땐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 기관 매수세 꾸준하게 앞전에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신용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신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신용 부분도 그다지 3%대면 공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강한 모습을 본다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오늘 하락폭이 깊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상의 이유가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코스닥 시장 분위기에 압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군들이.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급락할 때 심리가 조금 얼어붙었을 때 좀 밸류에이션 상을 좀 쌓으면 좀 관심권에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네, 매수가가 현재 19,7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9,700원이면 일단 박스권 상단 정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요. 지금 16,000 저가 보면 16,200원 정도 수준 정도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16,200원 오늘 장중에 박스권을 이탈하다 왔는데요. 박스권 부분을 이탈하면 단기 손절가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기업의 아직 PERB인데 올해 6.5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만 원 수준 다시 고가 돌파 좀 코스닥 시장이 안정되면 좀 고가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다시금 2만 원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KNW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현대제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LS 산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LS 산전에 대한 부분 지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3대 축이 신성장 동력의 3대 축이 LED, 2차 전지, 스마트 그리드라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올라가는 그린 시대를 열어줄 만한 그 업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나 지금 삼성전기들이 LED나 2차 전지 관련 LG화학,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의 1등 주자로 LG 산전이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에 녹색 사업 부분이 좀 투자 확대가 되고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조금 그 시설 투자 및 투자했던 녹색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도 조금 모멘텀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 분할을 인해서 좀 스마트 그리드 쪽에 좀 집중하는 현상을 이번 사업 분할로 이뤄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큰 흐름의 테마가 이어지는 부분에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제가 출발할 때 83,000원대 밑에 있었는데 83,900원 종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 83,000원, 83,900원 정도에 대한 부분 일부 편입해 보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조금 더 매수가를 낮추신다면 내일 오늘 좀 3%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83,000원 초반대로 들어오시면 좀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9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 대한 부분 언저리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77,000원 수준 정도의 그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경우 좀 짧게 잡고 77,000원 정도의 수준의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에 소외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83,000원 선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분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수익이 좀 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좀 그동안 갇혔다가 89,700원 종가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보유 관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 9만 원 언저리 고가 95,000원 1차 목표까지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2.2% 하락하면서 동시호가를 맞이했습니다. 일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사항과 함께 경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